안녕하세요. 붕어낚시꾼 물가에선 나무입니다. 지금 6시 30분인데요 제가 와 있는 이곳은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노림수로입니다. 폭이 약 40m 정도로 그렇게 넓지 않은 수로인데요, 그래도 부들 또 마름도 잘 발달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굉장히 다양한 어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종터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사실은 이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서 좀 더 하류 쪽에 그쪽에서 낚시를 해볼까 했는데, 거기는 이미 아마 어제 오신 분들인 것 같은데 자리를 잡고 있어서 낚시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약간 상류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또 여기서 저 상류 쪽으로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요 앞에 이제 부들밭이 듬성듬성 있는데 이 포인트에서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리가 좀 불편하긴 한데 달리 선택지가 없네. 네, 약 30분에 걸쳐서 낚시 준비를 다 했습니다. 낚싯대는 2.8칸을 폈고요. 2.8칸을 펴서 앞에 조금 있는 부들에 조금 붙여서 찌를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미끼는 제가 요즘 쓰고 있는 토코 글루텐 삼합 왓서포, 여기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옥수수하고 지렁이도 준비를 해 놨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면서 낚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7시를 조금 지났고요. 지금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낚시를 해봅니다. 네, 일단 시작은 제가 글루텐 만들어 놓은 걸로 미끼를 넣습니다. 미끼가 들어가면 지금처럼 뭐가 입질을 합니다. 바로 네, 첫 번째 붕어가 나왔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한 5치 이 정도 되는 붕어.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좀 높아서 붕어를 좀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놀아준 붕어를 왜 그렇게 홀대하냐고 저번에 어느 분이 그러셨는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입질은 바로바로 합니다. 글루텐이 들어가면요. 근데 사실 아직은 이게 붕어 입질인지 잡어 입질인지는 분명치는 않습니다. 조금 진행을 해봐야 알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찌를 세우는 곳의 수심은 한 1m 30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수심이 좀 잘 나오는 게 아마 비도 오고 최근에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물이 지금 화면 보는 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들이 미끼를 이렇게 물었다 놓는다거나 하면 찌가 약간 오른쪽으로 흐릅니다. 이제 그건 감안을 해서 입질 파악을 좀 해야 됩니다. 탈탈거리면서 작은 붕어 또 한 수 나옵니다. 이건 한 4치 되겠네요. 조금 더 낚시를 진행을 해 보면서 너무 이제 이렇게 작은 씨알들만 마리수로 많이 나오면 미끼를 옥수수로 바꾸든지 해서 씨알을 좀 선별하든지
그렇게 낚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떡밥으로 한번 요 낚시 추이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채비를 막 회수를 했습니다. 근데 바늘을 보면 이렇게 바닥에 있는 뭐 수초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묻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곳은 바닥이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러면 입질 빈도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특히 이제 떡밥 낚시를 할 때는 바닥이 이러면 조금 이런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낚시를 진행을 해보고, 만약 이러면 이제 낚싯대를 던지는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낚싯대 길이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봤는데도 계속 바닥이 깨끗한 바닥을 찾을 수가 없으면 그때는 이제 또 포인트를 옮기는 방법도 있죠. 일단은 낚시 초반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서 자리를 조금씩 옮겨서 더 넣어보든지 지금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금방처럼 바늘에 뭔가가 묻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올 정도가 되면 안에서는 그런 뭐 수초 찌꺼기나 이물질들에 미끼가 함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미끼가 묻혀 있으면 입질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특히 이렇게 떡밥 낚시 할 때는 깨끗한 바닥을 찾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수초에서 한 1m쯤 이렇게 띄워 놓는 게 좋습니다. 수초 주변은 그 수초에서 떨어진 장애물이나 이물질들이 바닥에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뭐 갈대, 부들, 뭐 이런 떼짱, 마름 이런 데서 이제 이 떡밥 낚시를 할 때는 그런 수초로부터 한 1m 정도 떨어진 곳에 찌를 세워보면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바닥은 깨끗합니다. 저도 지금 현재 28대를 펴놨는데 만약 계속 바닥 상태가 그렇게 확인이 되면 더 긴 대를 지금 펼 수는 없고요. 24대로 바꿔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바닥이 깨끗하지 않은 포인트에서 찌를 세우는 위치를 바꿔본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상태 그대로에서 조금 피하는 방법은 목줄을 조금 길게 쓰는 겁니다. 목줄을 좀 길게 쓰면 봉돌이, 이제 무게가 가장 무거운 봉돌이 밑으로 끌고 내려가서 그런 장애물 안으로 목줄을 끌고 들어가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긴 목줄을 쓰면 그런 밑에 침전물들 위에 미끼가 살짝 얹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은 그나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목줄을 20cm 목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바닥이 조금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더라도 뭐 입질을 전혀 못 받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바닥이 깨끗하지 않으면 떡밥 낚시 입질은 확실히 확연하게 조금 입질이 선명하지 않다거나 또 입질 빈도가 낮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찌도 멋지게 올려주고 잘생긴 붕어 5치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바닥이 지저분한 곳에서 낚시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닥이 지저분한데 꼭 떡밥 낚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때는 떡밥을 좀 단단하게 뭉쳐 다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바닥이 좀 지저분한 곳은 고형 미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단단한 미끼들이죠. 그러니까 형체를 가진 미끼, 뭐 지렁이든지 아니면 옥수수 같은 미끼들이 좋은데, 근데 굳이 떡밥을 써야 되겠다 하면 그런 떡밥이 뭐 예를 들어 옥수수에 좀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서 달면 되죠. 그래서 제가 떡밥 배합법 얘기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떡밥을 처음에 만들 때는 부슬부슬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달 때 좀 뭉쳐서 단단하게
달아주면 장애물에 이렇게 조금 올라가서 풀림이 늦어지니까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좀 유지가 되다가 미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깨끗한 바닥에서 낚시하듯이 빨리 풀려버리면 이것들이 이제 이물질들하고 섞여서 입질 받아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닥이 좀 이렇게 지저분한 곳에서는 떡밥을 좀 단단하게 달아 놓으면 좀 더 입질 들어오는 확률이 더 좋아집니다. 참 낚시에 변수가 많죠, 여러 가지. 근데 뭐 경험을 쌓아가면서 이런 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로 또 낚시하는 겁니다. 붕어가 나오긴 나오는데 너무 작다. 떡붕어입니다. 네 번째 녀석은. 낚싯대를 2.8칸에서 2.4칸으로 바꿔봤습니다. 2.8칸 떨어지는 곳이 바닥에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걸려 나와서 조금 짧은 데로 이제 바꿔봤는데, 사실 제가 물에서 거의 2m 가까이 뒤로 물러나 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만약 그 연안에서 따지자면 한 1.5칸 뭐 이런 정도 되는 그 정도 거리밖에 되진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짧아진 거죠. 그래서 그래도 바닥이 조금은 여기 지금 넣은 데가 나은 것 같으니까 한번 이대로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작은 녀석. 네, 바닥이 좀 지저분하고 그리고 지금 잔입질 이후에 본신으로 이어지지를 않아서 미끼를 옥수수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옥수수는 보통 그 마트에서 판매하는 옥수수입니다. 저는 좀 부드러운 걸 선호해서 이 오뚜기를 쓰는데, 조금 딱딱한 걸 원하시면 그때는 그 동원에서 나온 옥수수가 있습니다. 그 조금 더 딱딱합니다. 밑밥으로 포인트에 한 2주걱 정도 옥수수를 뿌려주고 집어 효과도 좀 기대를 하면서 낚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9시 30분입니다. 제가 이제 2시간 반 정도 낚시를 했는데, 붕어는 뭐 5치, 6치 이렇게 6수 정도를 낚았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그래도 꽝은 아니니까 지금 이곳 바닥에 침전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던져 놓으면 계속 뭐가 걸려 나옵니다. 그래서 대도 짧은 데로도 바꿔봤는데 짧은 데로 바꾸니까 또 입질이 없고, 그래서 지금은 2.8칸 낚싯대에 목줄을 25cm로 좀 길게 해서 옥수수 미끼를 끼워 놨습니다. 옥수수는 사실 이제 집어력이 떨어지죠, 떡밥에 비해서. 그래서 금방 2주걱 정도 밑밥을 옥수수로 뿌려줬고요. 옥수수 밑밥이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옥수수 낚시는 좀 기다리는 낚시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한 대를 쓰다 보니까 기다림이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뭐 만약에 예를 들어 12대, 뭐 더 이상 이렇게 14대, 16대 이렇게 펴는 다대편성 낚시 같으면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 한 대 가지고 옥수수를 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죠. 그래서 가급적 옥수수도 이제 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에 한 번씩은 뿌려주고, 그 다음에 옥수수를 뭐 글루텐이나 집어제 같은 게 있으면 그걸로 보쌈을 해서 넣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집어제나 다른 그 집어를 위한 것들을 싸서 넣게 되면 어떤 작은 붕어들이 덤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큰 대물 낚시를 하는 분들은 선호하지 않는 방식인데,
8치급 정도 되는 붕어들을 노리는 그런 낚시인 경우는 그렇게 일부 집어제를 보쌈해서 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네치붕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찌는 근사하게 올려줬는데 씨알은 붕애입니다. 오. 이거 뭐 찌올림이 근사합니다. 이 재미에 낚시합니다. 아주 예쁜 뭐 우렁이가 낚였습니다. 제가 몇 번 깜빡깜빡 하다가 조용하더니 우렁이도 먹겠다고. 금방 우렁이가 낚였는데요. 가끔 이런 수초나 아니면 물가에 벽에 보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빨갛게 마치 무슨 산딸기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렁이 알입니다. 금방 우렁이가 낚였는데 이 녀석들이 여기다 지금 알을 낳아놓은 겁니다. 네, 지금 11시 40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붕어는 한 뭐 10마리 정도 낚은 것 같은데 급격히 입질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부터 오후 시간까지는 입질이 별로 없을 텐데 확연하게 줄어드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1시입니다. 11시 되면서부터 입질은 소강 상태이고요. 지금 배가 좀 고파서 뭘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갖고 있는 게 뭐 별로 없는데 한 30분 정도면 아마 밥을 좀 먹고 그리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침에 낚시하던 곳에서 한 30km 정도 이동해서 한강 지천으로 옮겨왔습니다. 이곳은 지천의 그 상류 지역인데요. 이곳은 물 흐름이 굉장히 지금 강하네요. 그래서 물 흐름이 없을 만한 곳을 찾아왔더니 아니라 다를까 많은 분들이 이미 자리를 선점하고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뭐 한 대만 펴면 되니까 이 자리 내려가서 한번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낚시 준비를 다 했습니다. 미끼는 오전에 사용하던 옥수수 그리고 떡밥 준비해 놨고요. 그리고 지금 낚싯대는 2.4칸 한 대입니다. 자리 포인트에는 마름 그리고 줄폴 또 일부 부들 이런 게 굉장히 자리를 잘 잡고 있어서 굉장히 멋진 포인트입니다. 분위기가 더 좋고요. 금방 옆에 낚시하시는 조사님께서 알아보시고 이 포인트가 좋은데 다들 와서 보고만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좀 더 기대감이 생겼고요. 저는 이 수로에는 가끔 낚시를 했었는데 이 포인트에서는 처음 해봅니다. 물이 조금 흐르고 있고요. 그래서 채비를 약간 무겁게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찌는 브렛찌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무겁게 하려면 오른쪽으로 한 바퀴 정도만 이렇게 감아주면 쉽게 그 부력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바퀴 정도를
더 감아 넣어서, 그러니까 이제 부력을 조금 줄인 거죠. 그래서 바닥에 안착시켜서 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그렇게 했습니다. 목줄은 조금 길게 25cm, 그래서 옥수수 끼워서 사용을 합니다. 제가 도착해서 바로 옥수수를 한 3주걱 정도 뿌려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집어도 될 것이고요. 한번 밤에 근사한 찌올림 볼 수 있을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탐색 삼아서 지렁이를 한번 지금 껴봤습니다. 오, 들어가자마자 지렁이 나오네요. 네, 지렁이에 뭐 5지붕어. 그래도 뭐 낚시해보면 지렁이가 가장 빠릅니다, 입질은. 지금 옥수수 키우니까 한동안 입질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지렁이 보쌈으로, 그러니까 붕어가 없는 건 아니죠. 지렁이 보쌈을 넣으니까 물지가. 돌고기입니다. 돌고기. 이것이 토종터라는 게 이런 돌고기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근데 이 녀석들이 대책이 없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미끼를 여기에 옥수수를 주로 쓰시는 겁니다. 좀 더 지렁이를 넣어서 탐색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의 이런 낚시 스타일을 좀 피곤한 낚시라고 하죠. 뭐 잡어들도 뭐 덤비고 붕어도 작고. 근데 저는 이게 재밌습니다. 이런 게. 뭐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가 보고, 또 그리고 자주 뭐 이렇게 물고기들도 나와주고, 찌도 자주 움직이고, 뭐 제가 재밌는 스타일로 하는 겁니다. 미끼를 살짝 건드리면 봉돌이 떠서 약간 아래쪽으로, 하류 쪽으로 흐르고, 약간 하류 쪽으로 흐르고 그렇습니다. 올라오면서 흐르는 것. 지렁이 미끼에 나온 녀석. 지렁이를 쓰면 이런 한 뭐 5치 내외 붕어들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옥수수로 바꿔주면 한 7치 내외 정도로 바뀝니다. 이것이, 이 수로가. 생각보다 지렁이의 잡어입질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이곳이 여름에 날이 더울 때는 뭐 그냥 옥수수도 들어가면 낮에는 돌고기들이 그냥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지렁이가 들어가도 조금은 버텨주는 걸로 봐서 잡어가 그렇게 지금 성화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네, 글루텐을 넣었더니 내려가기도 전에 받아먹은 피라미입니다. 벌써 만난 어종만 피라미, 붕어, 돌고기. 저녁 먹고 낚시 자리로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7시가 됐고요. 지금 보니까 수면에 이렇게 작은 물고기들이 뛰고 있습니다. 이 수로, 이 하천의 특징이 이 녀석들이 잠잠해질 때쯤 붕어 입질한다고 옛날에 가끔 낚시 같이 하던 꼬미 아빠가 그랬는데, 요즘 꼬미 아빠가 뭐 하는지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옥수수를 끼워보니까 지금도
옥수수를 이렇게 막 올리는, 붕어. 저녁에 옥수수에 나온 첫 붕어인데, 옥수수에 나온 붕어치고는 씨알이 좀 잡니다. 지금 제 바로 앞, 그러니까 흔히 이제 낚시인들이 발밑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앞에서 찌까지 거의 3분의 2 지점까지는 수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붕어를 걸면 바로 그 수초 위로 띄워야 되다 보니까 붕어를 이렇게 저한테까지 오는 과정을 여기 이 포인트에서는 보여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앞에 수초에 감겨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커졌습니다. 커져야 한 5치인데. 제가 지금 뱅에돔 8호 바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흔히 이두매지나 바늘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다가 옥수수를 옆으로 2알씩을 깨놓는데, 어떤 때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 옥수수 2알이. 이건 제가 생각할 땐 이건 돌고기 소행입니다. 그 와중에 붕어가 금방 3수 나왔는데, 밥 먹고 와서 불과 한 5분 사이에 5치 하나, 6치 하나, 한 3치 되는 거 하나, 그리고 한 3번 정도는 허챔질, 그리고 옥수수는 없고, 이거는 돌고기 같은 녀석들 소행 같고요. 굉장히 노을이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제 방 뒤쪽이어서 그걸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굉장히 멋지네요, 노을이. 그래도 길이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6치 되겠네요. 계속 깜빡거리기만 하더니 물고 있었어요, 이 녀석. 네, 찌는 근사하게 올려줬는데 아마 촬영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밤에 입질이 좀 뜸하네요. 어젯밤에 나온 붕어가 가장 큰 게 8치였다고 그러더니, 이게 여기 지금 포인트에 큰 붕어는 안 들어왔나 봅니다. 그렇지. 찌는 기가 막히게 올려주는구나. 여전히 5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올라옵니다. 찌를 근사하게 올려준 5치. 예신이 좀 깜빡깜빡 계속, 그래서 붕어가 아닌 줄 알았는데 붕어였습니다. 그나마 씨알이 조금 큽니다. 지금 밤에는 미끼를 옥수수 쓰고 있습니다. 옥수수의 입질을 곧잘 해주고는 있는데, 문제는 크기가 낮에 지렁이에 나오던 크기하고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거의 5치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금 크다는 게 한 6치 정도 될까 말까. 좀 한 7치는 넘어줘야 손맛이 좀 있는데, 입질도 안 하고 말뚝이면 어떨 뻔했나. 근데 또 입질 해주니까 씨알 타령하고 있습니다. 옥수수에 찌를 간간히 올려주긴 하는데 커지지가 않습니다. 네.
낚시를 쑥 가지고 갔는데 챔질을 안 했더니 끌고 갔습니다. 이게 제일 큰 거 아니야? 한 6치 될래나? 5치다 5치. 지금 CR에 대한 아쉬움만 조금 덜어내면 굉장히 낚시는 재미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입질 해주고요. 그리고 찌올림도 뭐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인데도 근사하게 올려주고, 그래서 낚시가 뭐 100점 만점에 한 80점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워낙 크기가 이상하게, 사실 이 하천에 그래도 옥수수로 낚으면 평균 크기가 7치 정도가 되는데 오늘은 평균 크기가 5치입니다. 지금 한 2치, 한 5cm, 6cm 정도 크기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붕어낚시에서. 뭔데 이렇게 뜸을 들이니? 오! 제법 힘을 쓰고 나왔습니다. 뜸을 한참을 들이더니 보자 어떤 녀석인지. 찌를 올리지를 않고 깜빡깜빡 뜸을 들이더니 이거 잉어 치어입니다. 잉어 발갱이. 길이는 제일 길다. 또 비슷한 씨알 붕어 한 수 나왔습니다. 일단 옥수수에 찌는 뭐 기가 막히게 올려줍니다. 올라온다. 그렇지. 이곳 붕어다운 붕어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곳 붕어가 이런 채색이거든요. 약간 검으면서 황금색을 띠는 붕어. 제대로 된 녀석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밤 11시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7시부터 낚시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노림수로에서 시작해서 이곳 여주에 있는 한강 지천으로 이동해 가면서 낚시를 했습니다. 노림수로에서도 작은 붕어들 주로 나왔었고요. 입질을 자주 해줘서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또 이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여기서도 이제 오후 늦은 시간부터 다시 낚시를 시작을 해서 낮에도 뭐 입질을 해줬고요. 그리고 밤에는 뭐 한 번 던지면 거의 한 번 입질할 정도로 입질을 자주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잦은 입질 좋아하는 저는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이제 다소 아쉬운 건 오늘 낚은 붕어들 중에 가장 큰 게 한 6치 정도 됩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7치, 8치까지 자주 나오는데 오늘 좀 씨알이 좀 아쉬웠고요. 이제는 밤에 날씨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시원하다 못해 좀 추워서 지금 옷을 덧입었는데요. 낮에도 오늘 해가 없어서 그게 또 덥지도 않았습니다. 모처럼 뭐 가을 분위기 나는 쾌적한 환경에서 마리수, 작은 씨알이지만 마리수 붕어 만나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다음에 다른 곳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붕어낚시꾼 물가에선 나무였습니다.